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지. 안녕하세요. 불가능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방해물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들은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에서 성공의 방해물은 6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질문보다 답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 자신을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성향이죠. 위대한 작가이자 철학가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준비를 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무조건 이기고 보는 사람들,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죠. 성공하는데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이런 자세보다는 내가 무조건 옳지 않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가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저자는 무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편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편견으로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며 타인을 인정하지 않죠. 타인의 성공을 운이 좋았다, 시기가 좋았다 라고 평가절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자는 실력을 갖추고 준비해 오던 사람만이 운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편견으로 타인을 평가절하하고 나를 지켜 세우면서 자기 위로하지만 실상은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허영심입니다. 저자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꾸민다 라고 합니다. 뛰어난 지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에게는 허영심이 없다고 합니다. 허영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차감 좋은 외제차, 나의 손목을 더욱 강력하게 해줄 명품 시계 등입니다. 물론 고생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면 좋겠지만 남들이 외제차 타니까, 남들이 멋진 명품을 사니까 나도 기죽지 않으려고 사는 명품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을 타인에게 맞추다 보면 스스로 지치게 되고 내 소중함은 모른 채 정작 에너지를 써야 할 때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가방에 5만 원 들어있는 지갑을 넣고 다니는 것보다 5만 원 가방에 3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넣고 다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는 집요하게 나쁜 상상들을 하고 그중 일부가 정말 현실로 일어난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면서 조금의 불안은 나의 나태함을 경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오히려 좋은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남들은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라는 불안감에 나가서 운동하게 되고 책도 읽게 하는 불안은 이처럼 우리에게 활동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어느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자신감 없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회의입니다. 자기회의란 쉽게 말해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자기회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바라보지 않고 타인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깎아내린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남들보다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파고들어 자신을 비난하고 능력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강점을 보지 않으면 성공의 방해물인 자기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자기 회의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성공일지 작성을 추천합니다. 작은 성취를 꼼꼼하게 기록함으로써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의식 함양을 모색할 수 있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는 것도 성공적인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성취를 해내면 저절로 나의 성취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의 장애물은 죄책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뽑는 성공의 장애물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과거에서 비롯됩니다. 미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죠.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입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모습을 도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으로 번지는 것은 성공의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자를 비롯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적절한 생각을 통해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적절한 생각은 앞에 말씀드린 6가지 방해물과 정반대의 속성들입니다. 겸손함, 배울 준비, 검소함, 자신감, 자기 긍정 등입니다. 그럼 적절한 일은 무엇일까요?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나의 강점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종합해보면 겸손함, 배울 준비, 검소함, 자신감과 자기 긍정을 통해 내가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 나의 강점에 집중하여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지 못합니다. 자기 잠재력을 믿지 못하며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나 자신을 띄우려고만 하죠. 저자는 성공하기 위해선 업적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업적을 쌓기 위해선 자신의 변화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성공의 방해물 6가지를 버리고 적절한 생각을 통해 적절한 일을 하면서 업적을 쌓아 나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성공의 방해물 6가지를 보도셰프의 이기는 습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들이 많이 적혀 있으니 다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